LG부터 가실까요? 네. LG부터. 자, LG는 잠잠합니다. 네. 작년에 주인공이었는데 네네. 근데 올해 여름은 막 뜨겁진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두경민 선수 웨이버가 확정이 됐고 그렇죠. 또 전성현 선수가 면담을 준비 중이다. 네. 두경민 두경민 선수는 지금 웨이버를 6월 2일 이후에 웨이버를 네. 할 수 있어서 지금 LG와 두경민 측은 네. 별다른 얘기가 없다고 그래요. 접촉이 없죠. 서로. 그냥 거기서 끝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네. 그래서 LG 측은 이제 두경민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다. 네. 웨이버를 하겠다. 네. 지금 이렇게 나서는 그런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경민 선수는 뭐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것 같고 네. 전성현 선수는 면담 준비 중. 이게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8일 날 이제 LG가 창원에 소집을 합니다. 네. 왜 소집을 하냐면 이제 BCL 바스켓볼 챔피언스 리그. 네, 그 아시아 그 대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소집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선수들이 다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LG가 새로 외국 선수도 찾고 있고 타마용호가 아마 거의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화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선수들은 다 내려오는데 이 BCL 얘기를 좀 길게 할 건 아니지만 너무 까다로워요. 예, 막 챔피언 결정전 엔트리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 최대한 나와달라. KBL 너네는 와일드 카드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 이번 대회 성적 안 좋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피바가 압박을 많이 하는. 통하지도 않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가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엔트리를 짜야 되나. 왜냐 챔피언 결정전 때 많이 뛰지 않았던 선수들은 많이 뛰었던 선수들을 최대한 쉬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체 공문을 많이 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전성현 선수가 뛰느냐. 제가 아는 바론 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네, 거의 안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내려가느냐. LG 프런트와 아마 대화를 나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는 조상현 감독이 이번 주 내내 서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개인 행사라고 하긴 좀 공식 행사가 있어서 프런트와 이제 전성현 선수가 만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대화를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다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다음 시즌 잘해보자. 준비 잘해서 잘해보자. 두 번째는 뭐 빠빠이 하자. 두 가지가 이게 두 가지 50% 성공의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서 하나만 더 보태면 아마 이럴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그러니까 전성현 선수와 LG와의 지금 사이도 약간 좀 벌어져 있는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플레이오프 때 LG 측 얘기로는 조상현 감독이 전성현 선수의 어떤 몸 상태를 체크하고 플레이오프에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팀 훈련에 그때 당시에 이제 불참했다 그래야 되나? 응하지 않았다. 아니 했다가 아파서 나왔어. 아파서 나왔다. 네. 근데 거기 이제 조상현 감독하고 어떤 대화가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살짝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서 LG는 두경민 선수는 이제 웨이버를 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끊는 거죠. 끊는데 전성현 선수하고는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때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오해가 있었던지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해보고 거기에서 뭔가 이제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이제 걸 하기 위해서 면담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대화를 좀 나눠봐야 저희도 뭔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뭐 썰쟁이 지금 LG 썰쟁이가 전성현 이지도 재트레이드 얘기 나온다는데 현 시점에서는 저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저는 이게 뭐랄까 절대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항상 뭔가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취재했을 때 저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은 소노 쪽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소노는 지금 이제 선수단을 좀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도는 데리고 가겠다라는 입장이 지금 분명해요. 그래서 이재도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사인 앤 트레이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현 시점에서 사실 무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LG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성현 선수가 면담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유추인데 사인 앤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거기서 만약에 얘기가 잘못되면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아직 뭘 하겠다라는 어떤 그 상황이 없는데 거기에서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하는데 그게 이제도다. 이 가능성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많이 확률이 떨어지죠. 아니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지금 이제 소노 팬에서 말할게요. 아니 굳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전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승현 선수가 지금 입지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LG랑 결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분위기 자체가.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트레이드 카드가 누가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뭐 이제도 있을 수 있죠.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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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썰쟁이면 LG 쪽에서 정보를 듣는 사람이겠죠. 근데 소노는 그건 알까? 소노는 그걸 생각해 봤을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LG 전혀 쪽에서 아니에요. 생각해서 LG 썰쟁이니까. 근데 누군지 저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저 네. 얘기는 루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네. 그러니까 물론 디벨롭 돼가지고 정말 네. 우연의 일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나중엔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약간은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입장에서는 거의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소노 측 제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말고 소노 측 제안 얘기 너무 많이 음. 막 소문이 퍼지는데 이따가 다른 팀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확인해 보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네, 소노 할 때 얘기를 하죠. 좋아요. 네. 좋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전 믿겠습니다. 아니 익명이잖아요. 제가 집에 가가지고 그냥 커뮤니티에다가 이제도 트레이드 된대 이렇게 쓰면 또 이렇게 팬분들께서 이렇게 또 믿으실 수도 있잖아요. 믿지 마세요. 저희 방송 믿으세요. 네. 저희 방송 믿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LG가 지금 그런 상태이고 네. 그다음에 한상혁 선수와 네.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네, 아우 프랜차이즈. 그리고 한상혁 네. 선수는 기본적으로 엄청 성실한 선수.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마음도 착한 선수. 네. 지금 이렇게 다 지금 평가가 돼 있죠. 그렇죠. 네. 또 이 선수가 챔피언 결정전 7차전 때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또 심지어 그 마지막에 3쿼터 때였나요? 아. 그 약간 그 버저비터성 레이어. 그렇죠. 근데 그때 부상을 당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착지 과정이 좀 불안했고 그 들어보니까 손목이 어느 쪽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골절이 됐대요. 네네. 그래서 인터뷰도 보니까 내 손목과 바꾼 우승 뭐 이렇게 인터뷰가 나왔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네네. 근데 LG도 한상혁 선수와는 무조건 같이 가겠다라는 기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정보원을 통해서 들은 건 뭐냐면 LG가 한상혁 선수를 잡으면서 우리는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앞선 보강 안 할 거다. 네.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아름다운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네네. 하여튼 뭐 그래도 한상혁 선수와 계약기가 2년에 그리고 첫 해 보수 1억 2천만 원. 괜찮게 했어요. 왜냐면 7,500만 원이었나 전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잘 계약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상혁 선수. 예. 그리고 그 박준영, 이승훈, 장태빈 선수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사실 장태빈 선수가 화요일 날 미팅이 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해서 LG 쪽에서도 이거는 조금 안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과는 FA를 하지 않는다. 계약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정해졌었고 지금 현재 LG는 FA 시장에서 철수. 일단 아니 한 명이 더 있어요. 어떤 지금 한 명이 더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 선수가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외부. 네. 혹시 근데 외부인데 근데 그 네. 선수가 그렇게 이제 금액이 큰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가요? 네. 근데 그 선수를 지금 한 두 팀, 세 팀 정도가 노리고 있어서 네. LG로 올지 지금 다른 팀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네네. 왜냐면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좀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걸로 저는 알고 있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오늘 이제 얘기했던 게 우리가 FA 시장을 지금 당장은 철수하는데 6월 2일 이후 그러니까 영입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LG가 제가 이제 적어놓은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FA 시장 철수 기조인데 영입 의향서 제출 기간 때는 선수들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고전 남아 있는데 지금 LG는 거의 뭐 사실상 민유국 이제 말한 것처럼 FA 시장은 거의 다 이제 맞아요. 정리하는 걸로. 저는 그래서 카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저는 아예 이제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맞으면 또 말이 달라지니까. 하여튼 뭐 anyway 한상혁 선수는 재계약했고 LG FA 상황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이거는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네. 일부러 넣었습니다. 네. 네. LG 네.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왜요? LG가 왜요? 제가 LG가 지난주 뭐 방송 때 뭐 했는데? 제가 지난주 방송 때 우리 LG 대황 LG의 네. 응원 티셔츠도 같이 입으면서 네. 네? 함께 했었는데요. 네. 근데 왜 조상현 감독의 재계약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까? 우리 민중국 기자가 리버스 수입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아, 그것 때문에 LG가 우승한 건 맞네요. 그렇죠. 그 덕분이죠. 네, 사실 그렇죠. 민주 기자는 할 말이 있죠. 네. 자격 있어요. 네. 예.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조상현 감독님에 대한 재계약에 대해서 제가 한 2주 정도 이제 항상 질문을 해요, LG에. 네이버 아니, 최강 삼촌님께서 난동 민중국 기자. 난동이 민주 기자 또 난리친다.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아니 28년 만에 구단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끈 대상현에 대해서 네. 계약 기간이 지금 1년 남아 있습니다. 예. LG는 지금 네. FA 시장에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더 움직일 자세가 그러니까 움직일 스탠스가 아니라면 네. 우리 대상현을 잡아야죠. 네. 조상현 감독 잡아야죠. 조상현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죠. 네. 교수님이 민주 기자 때문에 재계 안 된다. 아닙니다. 책임지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불안하다. LG 쪽에 물어봤는데, 아직은 이제 검토는 안 했고, 조상현 감독한테도 물어봤을 때도 네. 아직 뭐 이런 재계약에 대한 대화는 네. 하진 않았대요. 근데 박장법사, 이제 박두경 팀장이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방송에 나가도 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네.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네. 조상현만한 사람 없다. 네. 조상현 사람만은 없으니까, 네네. 예, 기다려달라.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빨리 해야 돼요. 우리 대상현을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뭐 네. 별명이 1옵션인데요. 1옵션은 원래 잡는 게 원칙 아닙니까? 천하의 어떤 김태환 팀이든? 감독도 못했고요. 천하의 김진 감독도 못했고요. 천하의 이충희 감독도 못했고요. 네. 천하의 조성원 감독도 못했고요. 천하의 현주혁 감독도 못했어요. LG의 우승,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조상현이 했습니다. 대상현이 했단 말이죠. 재계약해야 됩니다. 저는 조상현 감독님이 재계약하는 그 순간까지 이 방송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지금 이 얘기가 좀 네. 와닿긴 해요. 왜냐면, 네. 말씀하신 거, 민중국 기자가 네. 대충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뭔가 종국을 찌르는 게 있는데, 그런 발언 같아요. 그러니까, LG가 지금, 네. 우승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네. 팀 컬러를 완전히 지금 정립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조상현 감독이 한 3, 4년 간다고 그러면 만약에 조상현 감독이 이제 내년에 어떤 성적을 내고 그 재계약 시즌이 됐을 때 정말 그런 팀 컬러를 원하는 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 팀이 만약에 조상현 감독을 원한다. 네. 그래서 파격적인 어떤 대우를 한다 그러면 그렇죠. LG가 지금 디펜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1년 전이긴 하지만 네. 오히려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이 조상현 감독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네. 민중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재계약을 하는 것도 네. 입도 선매를 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조상현 감독에게 재계약 제안을요, 3년? 네. 아닙니다. 10년. 10년. 아, 네. 10년은 좀 10년 재계약. 아, 이걸로 확실히 사로잡는 거죠, 조상현 이게 감독의 뭐 마음을. 10만 양병설이에요. LG 팬분들, 네. LG 팬분들, 민중구의 말이 틀립니까? LG 팬분들, 민중구의 말이 틀려요? 민중구의 말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봤을 때 네? 이따 1부 끝나고 조상현 감독한테서 전화 옵니다. 100% 전화 옵니다. 날 죽여라. 네, 입 다 찢어버리겠다. 100% 전화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스공사는 이야기거리가 있죠. 그렇죠. 예, 충분히 있죠. 자, 일단 많은 분들 아시겠죠? 결과 이미 기사 통해서 공식 네. 발표가 있었죠. 네. 자, 김복찬, 최진수 선수 영입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번 FA 시장에서 공식적으로는 거의 첫 계약. 특히 외부 FA가 간 사례는. 그렇죠. 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가스공사는 김웅사 선수를 제가 알기로는 원래부터 굉장히 노리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고 그리고 이제 알려진 대로 굉장히 경합이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4억 원까지 예, 네. 값이 갔었는데 네. 이게 이제 김웅찬 선수와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좀 마음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김웅찬 선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면서 3억 8천 정도에 네. 왔고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막
뭐 저희가 또 방송 초반에 커뮤니티 얘기도 했지만 뭐 김국찬을 두고 뭐 2개 팀, 3개 팀 경합 중이다 막 이런 얘기도 올라왔는데 그리고 뭐 그 연봉이 한 세네 배 될 거다. 아, 그죠, 이렇게 그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실제는 조금 달랐고 그리고 김국찬 선수 같은 경우 지난주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뭐 이때 이미 합의가 됐었어요 구두로. 예, 최진수 선수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합의가 됐었고 사인을 목요일에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굉장히 빨리 진행했다. 그만큼 가스공사는 간절히 원했어요, 두 선수를. 최진수 선수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가스공사가. 그래서, 되게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이제 좀 영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가스공사 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 김낙현 선수의 재계약. 네. 협상. 자, 현재 분위기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지금 가스공사가 사실은, 그 김낙현 선수 고향이 여수잖아요. 김낙현 선수 그래서 뭐 이제 본가에 좀 머물고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스공사 관계자가 직접 여수 가서 막 만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좀 적극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고 있고 지금 이미 막 한 서너 차례 이미 만났어요. 예, 만나서 대화도 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상황이 계약이 그러면은 재계약이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아직 그건 아닙니다. 예, 아직은 이제 양측 간에 이제 좀 교감만 어느 정도 하고 있을 뿐, 재계약이 뭐 이제 거의 뭐 각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이른 시점이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김낙현, 현재 분위기로는 좀 잔류할 가능성이 꽤 올라가고 있다, 점점. 예, 올라가고 있다. 막판에 뭔가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변수가 뭐 이제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가스공사는 여전히 김낙현 선수 잔류를 원하고 있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만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좀 순탄하게 흘러가면 주중에 좀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하고, 뭐 이제 주중, 뭐 한 금요일, 뭐 이때 사인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약간 변수가 등장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현재 딱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이 보상 제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금 S급 선수들이 갈 데가 많지는 않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S급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연세 이동이 한번 이어지면 그게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지금 갈 데가 지금 마땅치 않아 가지고 약간 좀 뭔가 딜레마가 좀 생긴다 그랬었는데 김낙현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9개 구단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김낙현의 영입을 하겠다라고 했던 이제 적극적인 구단은 많지는 않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가스공사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겠죠. 아, 김낙현 선수가 우리의 간판 스타인 건 맞는데 근데 지금 이제 FA이고 FA였을 때 여기서 그럼 많이 올려주고 김낙현 선수 어떤 요구 조건이 있겠죠. 그것만큼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냐? 아, 그게 아니다. 자, 지금 많은 팀들이 지금 김낙현 선수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김낙현 선수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많지 않은 금액에 그러니까 좀 효율적인 금액에 이렇게 잡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스공사가. 그렇죠. 왜냐면 이게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예전에 한 저번 주였나요? 허운 선수 얘기했을 때 했던 게 김낙현, 허운 선수는 그때 퍼포먼스가 뭐 괜찮으니까 사실 뭐 그런 대우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몸값을 좀 높게 받아도 그 정도 대우를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김낙현 선수는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 케이스죠. 부상도 좀 잦았고 개인 퍼포먼스도 많이 살아나지 못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김낙현의 그런 게임이 플레이오프 때 몇 번 나오긴 했으나 그게 꾸준히 나와야 우리가 아는 김낙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영향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번 시장에서 막 엄청나게 인기가 많을 수 있는 케이스는 또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김낙현 선수에게 조금 이번 FC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순탄하게 가면은 이번 주쯤에 아마 계약을 하고 또 발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만 지켜보시죠. 그런 상태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연쇄 이동, 연쇄 이동이 됐을 때 그 만약에 그 이동이 된 팀, 그 뺏긴 팀이 김낙현 선수를 원할 가능성도 있긴 한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없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막판 변수가 사실 그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팀들 쪽에서 그런 연쇄 이동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김낙현과 이 가스공사의 협상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요거는 좀 지켜볼 대목이다. 그렇죠. 근데 네. 그걸 고려하더라도 그 몇몇 구단들의 어떤 그 반응을 보면 네. 김낙현 선수를 원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 현 시점에서는 이제 네. 그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김낙현 선수 이야기도 해봤고, 자, 그리고 가스공사가 지금 사실 뭐 외부 FA도 빠르게 계약을 하고 네.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지만 네. 외국 선수 쪽도 가장 좀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자막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마티앙 라거나 이 조합이 좀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좀 마지막 조율 단계로 가고 있고, 그래서 막판에 이제 사실 뭐 가스공사는 조금 조마조마해 하고는 있어요. 왜냐면 외국 선수라는 게 어떻게 갑자기 확 틀어질지 몰라서 좀 이런 변수는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좀 거의 막판 단계까지 왔다. 예, 그래서 이변이 안 일어나면 역시 외국 선수는 마티앙 라거나 쪽으로. 예, 그래서 뭐 사실 국내 외부 FA 김국찬 최진수처럼 라거나도 가스공사랑 이미 좀 이제 서로 관심을 좀 보이고 있었던 선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빨리 이제 계약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김낙현 선수가 이제 FA 시장에서 가스공사로 오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전력의 변화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가스공사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탄탄한 로스터를 그렇죠. 꾸릴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더 탄탄한 로스터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아니다, 너무 섭부르다. 뭐 또 우승 예. 이렇게 지금 가스공사 보면 눈에 불 켜고. 근데 저는 뭐 미중 기자 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김국찬 최진수 선수 오고, 네. 이제 뭐 이제 외국 선수 관련해서 또 강혁 감독님과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랬는데, 다음 시즌 가스공사, 만약 김낙현 선수까지 잔류하면은, 네. 이 로스터가 진짜 그 강혁 감독이 원하는 농구가 제대로 나올 수도 있는 로스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큰 틀은 같거든요. 강한 압박 수비. 근데 이제 지난 시즌 잘 안 했던 건 이 트랜지션이죠. 왜냐면 지난 시즌 니콜슨 자체가 좀 빠른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강하게 수비를 해도 이제 막 세트 오펜스 상황이 많고, 그다음에 속도감이 나질 않았는데, 이번 시즌은 아예 대놓고 좀 달리면서 뭔가를 하겠다. 수비에 이어서 약간 이런 좀 생각을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스공사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네. 강혁 감독 초보 강혁 감독의 레벨 2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지난 시즌에 가스공사는 굉장히 뭐랄까 앞만 보고 달리기 좋았던 로스터예요. 맞아요. 굉장히 강력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좋으면서 그 팀 공헌도가 높은 선수들 위주로. 그러니까 강혁 감독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잘 하기는 했었지만 네. 그 한 곳으로 모으면서 딱 이게 갈 수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멤버인데, 네. 이 또 두 번째 시즌 같으면은 라그나 선수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라그나 선수가 어떤 그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선수이고, 그렇죠. 좀 더 로스터가 강해진 만큼 이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어떤 출전 시간 배분에 대한 어떤 그 디테일함이 네. 좀 더 있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 조정들이 잘 있어줘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강혁 맞습니다. 감독이 다음 시즌은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초보 감독 테스트 2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통은요, 순위 저희가 예측하거나 프리뷰 할 때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게 조금 문제가 돼서 항상 제가 한 시즌 동안 욕을 먹는 뭔가의 이슈화가 되는데, 지금 5월이란 말이죠. 5월 말입니다. 아직 FA 시장이 일주일이나 남아있어요. 이 일주일 동안 모든 새 역사가 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 주 일주일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요. 아직 FA 시장이 끝나지도 않은 지금 예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진짜. 한국가스공사 코가스 강혁감독 혁이 오빠의 코가스는요, 다음 시즌 제가 봤을 땐 정규리그 3위 안에 들어간다. 네, 정규리그 3위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챔프전까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 자, 짧게만 할게요. 15초만 얘기하겠습니다. 15초, 딱 15초. 15초 시작. 자, 예. 마티앙 라거나는요, 제가 지금 외국 선수 시장에 다른 구단들이 찾아봤을 때 사기 조합이에요. 사기 조합입니다. 사기 조합. 다 여러분 이따가 6월, 7월에 보세요. 외국 선수들 다 데려오는 거 보세요. 마티앙 라거나는요, 여러분 역대급 최고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던 그 댓글 중에 제일 인상적인 댓글.
하지마 이 미친놈아. 지금 보이시죠? 채팅창 올라가는 속도. 아까 그게 이거.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야, 지금 난리 났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스공사 팬분들 지금 FA 계약하고 막 외국 선수 조합도 잘 만드는 것 같고 뭔가 기분 다 좋았는데 민중 기자가 큰일 났다. 그냥 쟤를 막 그냥 삽으로 퍼덕 뿌리는. 마티앙 라거나는요, 여러분. 마티앙 라거나는 KBL 최고의 조합이 될 겁니다. 네. 지금 그 보시는 가스공사 팬 여러분들께서는 네. 이제는 이거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국 기자한테 뭐를 요구를 하냐면 나머지 9개 팀에게 좀 더 강력한 저주를 퍼부어달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다른 팀들도 같이 묶어줘. 우리만 죽을 수 없다. SH님이 책임 없는 쾌락의 끝판왕. 이렇게 얘기를 네. 해줬습니다. 지금 HCJ님 민천지라고. 예, 지금 약간 교주같이 민천지. 네.